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폴리텍 학장 박봉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우리 학생회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폴리텍 대학 대전 캠퍼스는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개강을 해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실기 능력 배양과 학업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 학생들의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이나 각각 개인의 건강 예방에 노력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 리서치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83%의 통계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 학력 간 이런 격차는 정보의 격차입니다. 엄청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전 폴리텍 학생회에서 비대면 시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폴리텍 대학은 그동안 개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이제 2개월 짧은 기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는 한 4주 남았나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인해서 못다 했던 학업에 피치를 올리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강당에도 보이고 온라인으로 보실 텐데요. 아무쪼록 많은 우리 대전 캠퍼스 학생들이 이 과정을 경청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수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여러분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더 한층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좋은 행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또 이런 인사를 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성공적인 온라인 행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원래 2시 시작인데 시간 조금 뒤로 가서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 앞에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핑퐁 스피치라고 쉽게 말하면 말만 거창하게 일단 써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것을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러 온 거예요. 굳이 생각보다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왜 그냥 평소에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언제 가장 집중도가 높아집니까? 얘기를 들을 때. 그럴 때 없어요? 그렇죠. 높은 사람 얘기할 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술자리에서 하는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는 좀 기억이 나지 않나요? 니 그때 뭐라고 얘기했잖아 라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오늘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러 왔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게 스크린이 내려와서 이게 소개가 다 예, 없어졌는데 대구에서 왔고요. 네, 대구에서 왔고요. 대구 민영방송국이 있어요. TBC라는 대구 방송국이랑
경주 쪽, 경북 쪽의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문대 쪽에서는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기보다는 가방끈이 조금 긴 관계로, 키는 작은데 가방끈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아마 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실습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실습이라고 하면 뭐 앞으로 나와서 해보세요라는 것은 저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 오늘 핑퐁 스피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 만나나요? 잘 못 만나죠. 이렇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 원래 직업은 이벤트 MC예요. 행사, 축제 진행하는 M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방송 리포터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친구들 직업교육도 나가는 강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대학교 초청 강연도 오는 강사긴 한데, 이런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대면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죠? 비대면으로 바뀌고, 컴퓨터로, 화상으로, 온택트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갈까요? 내년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예, 내년 아마 제 희망입니다만 내년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어울리고 만나고 이렇게 바로 바뀔까요? 어색하겠죠. 사람을 안 만나다가 만나면 되게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한테도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짚어놓고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법칙이나 이런 게 있다가 법칙 같은 거는 소개해 드리겠지만 통계치에 관련된 그런 법칙이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적용된다라는 점은 아니라, 여러분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도 밑에 조그맣게 글씨로 써져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개개인에 따라? 그렇죠. 개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성을 다 생각을 하고 변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성격 분석 유형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외향적이고 뭐더라 내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활발한 사교형이에요, 저는. 네, 사교형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관종이라 합니다. 저는 약간 관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언택트 시대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전처럼 바로바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어색하다면 한번 예전 방식을 다시 떠올려 보자 라는 그런 의미죠. 자, 핑퐁 스피치, 이게 얘기하는 뜻은 뭘까요? 핑퐁이 뭡니까? 탁구죠. 잠깐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양손 깍지 껴서 앞으로 쭉 한번 내밀어 주세요. 점심 식사 드셨으니까 조금 몸이 찌뿌둥할 수 있으니 위로 한번 기지개도 한번 켜겠습니다.
자, 내리시고 목하고 어깨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목하고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그 혹시 양손을 깍지 뒤로 끼실 수 있나요? 뒤로 끼셔가지고 이렇게 양쪽 어깨를 뒤로 쫙 당겨 보세요. 이게 기지개, 앉은 기지개인데 앉은 기지개를 쫙 한번 펴보세요. 가슴이 쫙 펴지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손도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 자, 여러분들 그 앉아서 듣는 강의지만 앉아서 들을 때도 자세도 중요하고, 요즘에 손현재 씨가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여기 끼워서 바른 자세에 앉는 거, 앉은 자세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그 조금 가끔씩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핑퐁 스피치. 핑퐁이란 뜻이 뭐냐? 탁구입니다. 탁구는 어떻게 칩니까? 주고받죠. 주고받죠.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핑퐁 스피치 바꿔서 얘기하면 주고받는 말하기, 주고받는 대화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너무 어렵게 한 건 아니죠? 시작을, 그죠? 지금까지 쏙쏙 들어오죠? 네. 하나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첫인상의 법칙,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3초 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무슨 효과? 들으면 기억나요. 첫인상,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초두 효과예요. 일단 첫인상이 형성되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때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인상, 딱 대학교 들어왔어요. 처음에 우리 동기들을 봅니다. 그럼 저 친구는 되게 선하게 생겼어. 저 친구는 좀 성격 있게 생겼는데, 저 친구는 되게 착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여기를 뭐라 그러죠? 눈꼬리 막 이렇게 내려가고 성시경 씨처럼 생긴 그런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긴, 이렇게 해서 첫인상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물 있었으면 뭐 무조건 줬어야 했는데, 대접 저렇게 잘하면 선물 무조건 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먼저 판단을 해버립니다. 일단 친해지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 초두 효과, 첫인상이 형성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는 별 관심이 없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외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외모. 그렇죠. 이목구비, 눈, 코, 입, 그리고 키. 요즘에는 저는 키가 작아서 굉장히 우리 부모님을 원망은 안 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잘 생각을 해보고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니까. 네, 키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일단은 저는 결혼했으니까 일단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모. 여러분들 겉에 보이는 모든 것이죠. 머리 색깔. 탈색했어요? 몇 번? 6번? 눕이 괜찮아요? 6번 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야, 탈색 한 번에 몇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탈색해봐서 합니다. 예, 저는 2번까지. 머리카락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6번. 자, 탈색을 했고 또 머리가 검은색인 친구, 그리고 펌을 한 친구도 있고, 그죠? 웨이브를 넣기도 하고, 긴 생머리, 그리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발머리, 그리고 쇼컷.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다양하죠. 색깔도 있고, 그리고 안경을 끼냐 안 끼냐, 키가 크냐 안 크냐, 그리고 덩치가 있다 없다. 이런 모든 것이 외모에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 두 번째, 목소리. 이 사람 처음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반가워, 나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죠. 여기서 반가워, 난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한다.
그럼 그 친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날지 안 만날지.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얘가 왜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본다. 목소리를. 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청중들에게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만든 목소리예요. 원래는 제 본 목소리는 이게 아닙니다. 예. 조금 약간 하이톤인데 강의 때문에 조금 저음을 연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중저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든 건데 목소리, 이 사람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은 아야, 신뢰감이 갈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목소리 앵앵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조금 짜증이 납니다. 사실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신뢰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신뢰감 가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나는 혹시나, 그건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어휘, 단어, 컨텐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어휘예요. 이 사람의 교양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어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할 때 쓰는 말투라고 하죠. 말투. 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식당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 처음인데 같이 밥 먹지 않을래? 그래? 그러자.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거기서 기분 좋아서 술도 한잔 했어. 왜 감자탕집에 가거나 순댓국집 이런 데 가서 밥 먹으면 왜 반주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안 합니까? 하죠. 하죠. 이쪽엔 너무 조용하거든. 안 해요? 하죠. 가끔씩. 자, 그때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약간 경계심이 있거나 친해지기 전에는 최대한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감자탕집에 가서 감자탕과 소주를 한 잔 먹고 나오는데 와, 감자탕집 진짜 맛있지 않나? 이거랑 감자탕 졸라 맛있지 않나?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가 웬만하면 상대방하고 이제 친해지지 않았을 때는 친해지면 상관없습니다. 열나 맛있지 않니? 됐나 짜증나지 않니? 이건 사투리예요. 사투리. 진짜 맛 지랄 같지 않니? 이런 식의 어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죠.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초도 효과. 초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때까지. 초도 효과 중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따라합니다. 외모. 두 번째 뭐다? 목소리. 세 번째 어휘. 자, 요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보게 된다,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어서 맥락 효과. 초든이 맥락이니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중점은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맥락 효과라는 뭘까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뻐요. 순하게 생겼습니다.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호감형이에요.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불공평하죠?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잘생기고 이쁜데 머리까지 좋네? 그죠? 자, 근데 첫인상이 나빠요. 외모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조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는 잘생기고 이쁘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외모 비하는 아니지만 첫인상이 조금 나빠요. 어딘가 사기꾼 기질이 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내가 말했어요. 그렇죠. 교활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야, 내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니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왠지 신뢰가 갑니다. 얘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이런 친구 옆에 와갖고 야, 내가 이번에 뭐 하기로 했는데 니 같이 한번 해볼래? 많이 띄줄게. 많이 챙겨줄게.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그래요. 그게 맥락입니다. 맥락이 그냥 이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첫인상 좋은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진 않아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구구단을 9단까지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2단까지밖에 못 외우는 사람을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이다. 자, 초도 맥락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인상 관련이에요. 이 사람과 자, 정말 예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TV에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인용을 했어요. 이분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지 못했지만 자, MBC 스페셜에 나온 이 사진입니다. 첫인상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한테 더 적극적으로 친해지자고 달려가고 싶을까요? 자, 1번이 나는 마음에 든다 손. 2번이 좀 마음에 들고 친해지고 싶다 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뭐만 한 거죠? 외모적인 것을 다 바꾸셨죠. 헤어, 화장, 그리고 패션까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양푼이에 나물하고 고추장 참기름 넣고 그 비빔밥 비벼 먹는 누나. 이분 이미지는 사모님까지는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뭐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이게 첫인상의 효과라는 거죠. 한국뿐만인가요? 외국도 그렇습니다. 자, 이분 누굴까요? 동일 인물입니다. 자,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분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헤어와 메이크업과 옷을 이렇게 바꾸니까 토크쇼 진행자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느낌에. 그죠? 이만큼 첫인상은 중요하다. 그 외모와 언어와 언행 이런 데서 나오는 첫인상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인사입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인사하는 게 겁나서 요즘엔 사람들 별로 안 친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언택트한 시대인데 인사, 일단은 첫인상 알려드렸죠. 첫인상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입니다. 그러면 인사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 작년, 재작년까지 정말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이 했던 강의들이 있어요. 그게 소통 강의라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뭐죠? 인사? 몰라요. 자,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흘려들어도 되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 첫 번째는 C입니다. C. 보다. 그 사람을 봐야 되죠. 안 보고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talk. 말해야 됩니다. 그죠? 카카오톡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톡. 보고 말해야 되고. 자,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느낌, feel, 또 행동.
애티튜드, 파티? 헛짓? 미안해요. 내 귀에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정답이에요. 접촉입니다. 바로 고급진 용어로 표현하면 터치죠. 터치. 그 터치를 내가 못 알아들었네, 그죠? 자, 3단계입니다. See, talk, touch. 이 3단계를 하면 소통을 할 수 있다. 기본 단계다. 터치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반갑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터치는 뭐냐? 가벼운 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See, talk, touch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 악수입니다. See, 악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해야죠. 그 사람 안 바라보고 그냥 손만 이렇게 반갑대. 이거는 인사가 아니죠.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두 번째, see, 봐요. 터치해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하고 음흉하게 웃으면 이 사람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나 누구야? 만나서 반가워. 하고 손을 자연스럽게 내밉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나도 반가워. 나는 누구야?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손을 내밀었어요. 반가워. 나 누구야? 친하게 지내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친다든가 더러워. 더러워 하면서 저 치아라 하면서 아니면 손소독제 뿌리고 온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방금 좋은 예를 들었어요. 반가워. 근데 그래 나도 반가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친구는 사귀면은 재밌는 친구예요. 하지만 재미는 있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같이 할 때 무조건 내기를 하자고 할 겁니다. 오늘 밥 사기 어떻노? 오늘 술 사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 시톡 터치, 그런 인사법, 악수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오늘 우리가 인사로 배워볼 거, 지금 이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악수하고 인사하고 있죠. 인사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목례, 보통례, 정중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뭘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 1번 목례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2명 내리시고 3명 내리시고. 자, 보통례가 가장 많이 한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대부분이네요. 내리세요. 자, 정중례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법이다. 1명. 보통의 정중례로 하세요? 예, 예의가 아주 바른 친구예요. 네. 자,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1번. 목례를 사실상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목례. 자, 목례는 어떤 인사일까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자, 목례는, 목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인사일까요? 어떤 그 행동을 지칭하는 걸까요? 목례 뭐 가지고 하는 인사죠? 자, 옆 사람하고 목례 한번 해봅니다. 시작. 양옆 사람하고 시작. 거기 지금 두 줄 돼 있으니까 두 사람 이렇게 마주보는 사람끼리 이렇게 목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색해요. 그죠? 자, 목례는 어떤 얘기냐? 눈목자를 써서 눈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눈인사예요. 눈인사. 자,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탈색 6번. 연우. 자, 연우하고 저하고 목례를 할 겁니다. 자, 목례 하나 둘 셋 하면 목례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방금 했는데 둘이가 인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연우는 목으로 인사를 한 거고 저는 눈으로 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내려갈 때 목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례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목례예요. 자, 이제 방금 인사했던 옆 사람과 진짜 목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눈 보고 시작. 자, 봐요. 자 보세요. 목례를 하는데 목례는 그냥 선한 눈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막 요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위로 치켜뜨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치켜뜨면서 하는 건 목례가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는 인사입니다. 꿍꿍이가. 자, 목례라는 것은 눈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거를 내려갈 필요는 없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바라보면서 하는 인사가 목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 기초 초두 효과, 맥락 효과 그리고 인사 앞으로 사람들을 대면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면 된다라는 걸 얘기를 그냥 해드린 거예요. 어색해할 필요 없다. 뭐 우리가 너무 뭐 줌이나 화상 채팅이나 아니면 언택트에 길들여져서 사람들 만났는데도 눈 인사가 아니라 그냥 키보드 칠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 자판 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만났는데 카톡 아이디 주고받아가서 카톡으로 안녕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된다. 자, 본격적으로 핑퐁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핑퐁 스피치, 핑퐁 스피치란 방금 우리가 한 초두 효과, 맥락 효과, 인사를 다 거친 다음의 과정입니다. 그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바로 우리 얘기 한번 해볼래?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핑퐁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핑퐁 스피치, 주고받는 말하기, 주고받는 대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핑퐁 스피치 여러분들 기억하기 가장 좋은 숫자가 아마 3일 거예요. 1, 2, 3 보기를 줬을 때도 3가지 정도가 기억하기 가장 쉽지 4가지 이상 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식도 사지선다 오지선다보다는 삼지선다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 잘 없죠. 헷갈리게 만들려고 시험 문제를 4번 5번까지 만드는 거예요. 몰랐죠 그거. 보통 시험 문제 보면은 지문이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왜? 지문이 3개 정도 되면은 답이 거의 나와요. 근데 4개 5개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고마워요. 혼자라도 신기해줘서. 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핑퐁 스피치도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 다음 너 대화법이에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and you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 때 그렇죠? 배우죠?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배우죠? How are you? 너 어떻니? 라고 물으면 대답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물어보죠. 이게 첫 번째 화법입니다. 핑퐁 스피치의 첫 번째 화법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냥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밥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돈가스, 순댓국. 좋아요. 자, 돈가스, 순댓국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가스를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순댓국을 좋아해요. 근데 간집이 돈가스 집이야. 그러면 돈가스를 좋아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오늘 돈가스를 먹었는데 다 먹고 나왔어요. 오늘 돈가스 맛있네. 너는 어때?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아, 오늘 돈가스 맛있네. 끝나면 대화가 끊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주고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나 다음 너, 아니면 너 다음 나. 그러면 받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돈가스 오늘 맛있었어. 그런데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도 먹으러 가자. 니도 괜찮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순댓국도 먹으러 가자 하고 끊겨버리면 이 친구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순댓국 먹으러 갈 건, 나랑 순댓국 같이 먹으러 가자, 괜찮니? 라고 물으면, 그래, 오늘 너도 나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줬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순댓국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이어서 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이번에는 등심 돈가스를 먹었으니 다음번에는 치즈 돈가스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너는 뭐 먹어보고 싶은 거 있니? 라고 상대방의 의사를 자꾸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화법이라면 대화가 그렇게 쉽게 끊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화법을 하다가도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하나가 끊어버리면 아, 얘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뭐 굳이 여기까지만 하고 뭐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럴 것 같으면 커피 먹으러 가시면 돼요. 자, 나 다음 너 대화법, 굉장히 쉬운 대화법입니다. 주제를 정해 드릴게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 앉은 자리에 양쪽에 있는 친구가 파트너가 조금 돼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렇게 파트너가 조금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할 때만 제 수업할 때만 좀 파트너가 돼주시고 실습을 할 거예요. 제가 나와서 실습을 시키는 거는 제가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만 옆에 친구하고 조금 실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 다음 너 대화법이라는 이 대화법을 가지고 주제를 좀 전에 제가 했던 음식에 대해서 주제를 들어서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라는 주제로 두 사람이서 대화를 3마디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핑, 퐁, 핑, 퐁,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한 번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마주 보시고, 자, 옆 사람 어색하겠지만 마주 보시고요. 네, 너무 어색하면 3사람이서 해도 돼요. 거기 뒤에 친구들 3사람이서 좀 해주세요. 예, 3사람이서 해도 돼요. 3사람이서. 자, 어색한 건 압니다. 하지만 거기 자, 여기는 그러면 제가 여러 사람들 대화 하시는 거 참 보기 좋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친구들 둘이 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둘이 대화하는 게 많이 어색해 하시는 친구들을 둘이 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서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너는 뭐를 좋아해? 중국 음식 중에서 뭘 좋아해? 나는 간짜장을 좋아해. 거기서 끊겨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다면, 자,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우리 다 이게 얘기를 해봤는데 쉽습니다. 나는 탕수육 좋아하는데 너는 뭐 좋아해? 나는 짬뽕 좋아하는데 너도 짬뽕 좋아해? 나도 짬뽕 좋아하는데 짬뽕 중에서 나는 해물이 들어간 거 있고 고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고기 들어간 짬뽕이 좋아. 요즘에 차돌박이 짬뽕 있죠. 그래서 차돌박이 짬뽕이 좋아. 근데 혹시 중국 음식 말고 또 너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 너도 좋아해? 나도 햄버거 좋아해. 나는 치즈버거가 좋아. 치즈버거 좋아. 너는? 그럼 난 불고기 버거가 좋아. 아, 그래? 나는 그럼 햄버거 얘기해서 뭘 더 할 수 있어요?
브랜드. 나는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도 버거킹 제일 좋아하는데 너는? 햄버거는 버거킹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햄버거는 버거킹의 와퍼입니다. 햄버거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의 와퍼. 그러면 감자튀김은 맥도날드, 그죠? 감자튀김은 맥도날드. 그리고 예전에 제가 비스킷이라는 그 사이드 메뉴가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지금 한국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운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파파이스라고. 파파이스의 비스켓과 감튀가 진짜 맛있었어요. 예, 그게 지금 사라져서 좀 아깝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버거 브랜드, 뭐 패티, 그 다음에 뭐 버거 브랜드도 굉장히 많죠. 수제버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제버거가 왜 수제버거일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버거킹, KFC에서 만드는 버거도 전부 다 수제버거인데 사람이 만들지 기계가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얘기의 주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대화법?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첫 번째, 무슨 대화법? 나 다음 너 대화법입니다. 자, 너 대화법. 자, 두 번째, 열린 질문하기. 질문을 할 때 닫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햄버거 중에서는 버거킹의 와퍼, 진리야, 그거밖에 없어. 이건 질문이 아니죠. 열린 질문이란 뭐냐?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버거킹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KFC의 징거버거가 맛있더라. 왜? 나는 그 두툼한 닭가슴살 패티가 식감이 좋아서 맛이 있다. 아니면 소스가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뭐 이거는 사실은 실습하기가 크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열린 질문은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이거는 정답이 없는 스피치 방법이에요. 정답이 없는 스피치 방법입니다. 열린 질문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열고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피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하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거는 순서에 없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공기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스피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에? 듣기를 딴 말로 하면 경청이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화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자, 열린 질문하기. 열린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하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어야지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도 열어야 되고 듣고 대답을 해줄 때도 열린 질문을 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가치보단 가치화법입니다. 요 분, 여자분 뭐라고 있나요? 누가 강아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오빠 김대리 그 새끼가 라고 이 친구는 지금 엄청 화가 났죠. 김대리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짜증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대리가 짜증나게 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는 눈치 없게
근데 우리 뭐 먹지? 이렇게 되면 10중 8구 싸웁니다. 이때 남자들한테 공감 능력이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이렇게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이렇게. 회사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친구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공감을 원하고 싶었는데 이분의 지금 현재 포커스는 어디예요? 배고픔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화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치를 느끼는 대화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화법이라는 겁니다. 같이.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장르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영화 장르. 개봉하는 영화 장르입니다. 해외 영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20세기 폭스, 소니 픽처스, 자, 이런 마블 스튜디오 이런 데서 하는 외국 영화가 나는 좋다. 손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리시고 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재밌더라. 손 들어주십시오. 자, 달라요. 외국 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고 한국 영화 국내 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가치는 뭡니까? 외국 영화는 외국 영화고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죠. 이게 본인들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거둔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미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어놓은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여기서 둘 다 못 본 거예요. 두 사람 다 둘 다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본인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본인의 그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바뀌겠죠. 자, 가치대로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나 어벤져스 봐야지. 어벤져스 아이언맨 봐야지. 블랙 위도우 봐야지. 블랙팬서 봐야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오스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렇게 대단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러면 이 마블바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거 어차피 나중에 TV OCN에 다 한다. 그때 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 어벤져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그럼 네 그거 봐라 나 이거 볼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가치 화법이라는 것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해와 관용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두 이해와 관용 그리고 양보가 좀 필요하겠죠. 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취미도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좋아. 오늘 어벤져스 같이 보러 가자. 그 대신에 나중에 기생충 영화가 OCN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때는 꼭 같이 보는 거야. 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영화 디렉터가 아닌 이상, 내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 이상 굳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게 영화 안 봐요. 그죠? 본인이 영화 평론가라도 그렇게 영화관에서 굳이 보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어벤져스나 기생충 같은 영화들은 여러분, 요건 팁인데요. 요건 팁이에요. 그런 유명한 영화들은 혹시 나중에 확장판이라는 게 더 나오는 거 압니까? 알죠? 몰라요? 알죠? 확장판이 나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그런 잘렸던 장면을 다시 넣어서 나오는 확장판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양보했던 친구는 어떻게 해요? 확장판이 나오면
이번에는 내가 가야죠.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핑퐁 스피치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화법은 이 화법입니다. 가치보단 가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부부싸움이 좀 줄어들었어요.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제 가치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껏 못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잘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가치를 비슷한 가치를 지녔겠지라고 저 혼자 착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치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예로 집에서 우리 와이프는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치 충돌이 생기죠. 가치가 아니라 가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을까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을까요? 이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시간 분배는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책 보고 나는 TV 보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TV 볼 때 요즘에는 리모컨에 이어폰 꼽으면 들리는 거 아세요? 제가 이어폰을 꽂고 듣습니다. TV를. 제가 이어폰 빼봤거든요. 조용해요. 음소거한 것처럼. 자,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가치가 같아지기 때문에 싸움이 줄은 거죠. 그러면 나랑 내 주위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어떻게? 물론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해결책,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되죠. 쉬운 거죠. 자, 이런 대화법을 가지면 서로 왕래. 나는 TV 볼 건데, 아니 TV 보면 시끄럽잖아. 내 독서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면 네가 딴 방에 가서 보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TV를 이때 꼭 봐야 되는데 그럼 책을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근데 방에서 보는 거나 이런 데 불편해서 소파에서 봐야 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는 TV 보는 걸 좋아하고 자기는 그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둘이 상황을 보완을 해서 내가 이어폰을 꼽아서 소리를 들을게. 그러면 괜찮아?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굳이 아니 싫다 들어가라 이까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하고 저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물론 그런 일이 없어도 삶은 힘듭니다. 예, 물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핑퐁 스피치 주고받는 대화법의 가장 핵심은 내 말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오늘 이 강의 내용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말만 하는 사람, 상대방 말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전문용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사전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꼰대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국어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등재되어 있는데 저는 중학교 강의를 가거나 고등학교 강의를 가면 이렇게 얘기를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꼰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들어줄 것이고
그 말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들어달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본인 일만 하고 고집만 피우면 너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린 친구가 아니 나는 싫은데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전 잘 건데요. 그게 꼰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럼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한테 학교 담당쌤한테 얘기하고 조용히 그 친구는 교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그런 친구는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이 핑퐁 스피치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상대방하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이고, 아까 제가 이거 하나면 오늘 강의 끝난다 그랬죠. 그것만 알면 솔직히 이때가 뭐 초두 효과, 맥락 효과 이런 거 잊어먹어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내 옆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얘기를 조금 이 사람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대화법, 핑퐁 스피치. 자,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를테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보고 강동원 닮았다 하던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니는 어떤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니 니 뭐 좀 닮은 것 같다 라는 이 대답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강동원은 개벌 매기 같은 게 하면서 매기같이 생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뭐 백화점 언니가 내보고 수지 닮았다 했다 하면서 그 직원 누구냐고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직원. 그날 콘택트 렌즈 안 끼고 온 거 아이가 하면서 니 잘 안 보인 거 아이가 하면서 그래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 하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방식인 거죠.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라는 말을 핵심으로 집어두고 싶고요. 태도는 사소하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방법에는 굉장히 사소합니다. 진짜 사소한 거예요. 아니 짬뽕 좋아하는데 고기 짬뽕 좋아하는지 해물 짬뽕 좋아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백짬뽕을 좋아하는지 빨간 국물 짬뽕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겁내하지 마라. 사소한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한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세심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내가 백짬뽕 좋아하는지 빨간 짬뽕 좋아하는지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의 그 정보를 알았어요. 정보를 알으면 다음에 또 짬뽕을 먹으러 갔으면 본인이 주문하겠죠. 저기 백짬뽕 하나 주시고요. 여기 그냥 해물짬뽕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둘 사이에는 이미 유대감이 생긴 거죠. 그런 식의 정보, 무한한 정보의 시대입니다. 상대방과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고 경청을 함으로써 대화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감을 할까 하는데요. 기억할 거 크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크게 남는 거는 없을 수 있어요. 왜? 크게 기억에 남으려 하면 제가 차라리 노트 필기를 하라고 시켰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 거는 상대방과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보라. 물어보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마지막까지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제 강의는 뭐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